자, 여러분, 오랜만은 아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좀 일찍 왔죠? 왜냐면은 이번이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 찾아왔네요.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어제 머리하고 피부과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라서 정말 오늘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읽을 책은 이제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제 내용이 궁금해서 골랐어요. 이게 제목만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에 대해서 다룰 내용인 것 같아서 골랐어요. 이제 SNS나 인터넷을 보면은 익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악용을 해서 막 남들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죠. 저는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 5개의 소설을 하나로 합쳐놓은 책입니다. 이제 근데 주제는 다 인터넷과 현실에서의 말싸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첫 번째 소설은 이제 하늘과 바람과 벌과 복수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완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 친구는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소설을 읽으면서 쓰면서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따돌림의 주동자였던 희선이가 다른 집단에서 이제 역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희선이는 왜 내가 반성해야 되냐 하면서 반성을 전혀 안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혜완이가 희선이가 잘못을 알아챌 때까지 소설을 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덕분에 천재 작가가 되겠다 하면서 되게 통쾌해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소설은 리플이라는 제목인데 리플라이라는 영단어의 줄임말이죠. 답변이나 댓글을 뜻합니다. 재혁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친구들을 막 개돼지 취급하는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SNS에 누가 이 재혁이의 부모님을 욕하는 글을 올렸어요. 악플을 남겼는데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서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행동을 오히려 돌아보면서 잘못을 후회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소설은 이제 말을 먹는 귀신이라는 제목인데 주인공으로 성혁이가 있습니다. 성혁이라는 친구는 이제 다문화 가정인 친구를 엄청 좀 심하게 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인 친구가 이제 너무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 사실이 이제 대중에 보도가 되니까 가족한테 좀 큰 타격이 생겼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이제 외삼촌 식당이 망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무당 출신인 성혁이의 할머니가 말을 먹는 귀신이 붙었다라고 하면서 임무를 줍니다. 이렇게 임무를 하면서 성혁이랑 할머니가 대화하면서 나누는 내용이 되게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고 네 번째 소설은 이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가 모티브입니다. SPCT랑 컨트랙트 시티라는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제 주인공은 예전에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갖고 상처를 준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SPCT에서 왔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그런 도시고 컨트랙트 시티로 가게 됐어요. 컨트랙트 시티는 이제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좀 극단적인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시티를 돌아다니면서 점점 이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변하는 그런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설은 햄릿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햄릿은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죠. 4대 비극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서는 아직 연관점을 찾지 못했어요. 햄릿이랑 이 소설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핵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각 나라에서 언어 소통에 부재가 생겨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새로운 문명을 이룬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통 말을 하면은 저희처럼 입에서 말을 꺼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마스크에서 나오는 소리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구입이 거의 필수적인데 빈부격차로 인해서 막 마스크에 여러 기능이 딸려요. 막 핸드폰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소리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입말 문화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입으로 말을 하는 입말 문화를 되찾기 위해 저항군까지 생깁니다. 주인공인 럭키라는 친구는 저항군을 돕다가 막 공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전부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리플은 이제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말을 먹는 귀신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햄릿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언어가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제 작가의 말도 있습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이제 말을 정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정말 느끼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상대한테는 이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점은 이제 5점 만점에 4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단편 소설집인 만큼 각 소설마다 이제 나눠보기도 편하고 5편밖에 없어서 이제 전부 끝까지 읽기도 좀 쉬웠습니다.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이제 요즘 시대에 좀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은 각 주인공들한테 몰입하기 어려웠다 라는 점.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소설은 이제 주인공이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몰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분쟁만 다루는 소설인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의 언어 폭력도 좀 다루고 있어서 조금 예측을 벗어나니까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상대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책까지 7번째 책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저는 시험도 치고 종강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본가도 올라가고 할 것 같습니다. 막상 끝내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안녕.